안녕하세요. 오늘 8월 3일 화요일 4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8% 하락한 한샘K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한샘K는 이제 캐주얼 의류 전문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본업과 상관없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전개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세력주라고 흔히들 부르죠. 지금 왜냐면 3,000원짜리가 15,000원을 갖다가 지금 9,000원 정도 바닥 대비 3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도 시총이 1,000억이면 이 바닥에 있을 때 한 300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시총이 300억.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00억 내외, 뭐 특히나 500에서 1,000억 내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세력주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린다?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얼마 이상, 매출액이 얼마 이상 이거에 부합을 못하면 주가에 자기들 포트에 편입을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뭐 외국인이 됐던 이런 기관들이 됐던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단타성이거나,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과 투신들, 연기금들의 수급에서의 어떤 큰 의미를 사실 좀 두기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이렇게 급락 나오다가도 또 급등을 들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다다다다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이 정치 테마주이고요. 최재형 관련 전 감사원장 관련주입니다. 새롭게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 테마의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인물에서는 상당히 뭐 탄력을 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인데요. 과거에 안랩이 그랬습니다. 안랩이라고 하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서 안철수 전 그 의원이 뭔가 이제 처음 정치권의 두각을 나타냈었던 2011년도를 보면요, 엄청나죠, 주가가. 근데 이 주가의 상승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있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거의 한 40% 50% 가까이 박살난 다음에 다시 또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거를 반토막을 내버리죠. 5만 원대까지. 그리고 또 다시 급등을 시키고 다시 10만 원에서 뭐 한 7만 원까지 또 한 30% 박살내고 또 올리고, 이게 무진장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정치 테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가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그런 반등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놓고 기술적인 그 타이밍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한샘K가 지금 고점 대비 벌써 40%나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디가 좀 저점이 되고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인지 가늠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뭐 이제 조만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한다 그러죠. 과연 이게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다른 정치인들은 어땠을까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이런 전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윤석열 관련주들은 대부분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는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급락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전례도 있고, 다른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뭘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까?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세는 꺾였어요. 상승세는 꺾였고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정에 따른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한번 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안철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물론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고 이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지 장기적인 투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지율 안 올라가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나 다시 반등을 준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세MK의 어떠한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훼손이 왔어요. 이런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전처럼 어떤 강한 상승 탄력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잘해봐야 박스권이거나 이런 모습들 속에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고점은 확인이 됐어요. 한 13,000원 정도에서 꺾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좀 있었고요. 거래량도 좀 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두들겨 맞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점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점이 어딘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저점이 어디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측은 좀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줬을 때,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는구나, 하방 경직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떠밀리는 양상이잖아요. 떠밀리는 양상인데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반등을 좀 기약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세MK가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하방 경직이 만들어졌을 때 반등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뭐 쉬지 않고 주가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양봉 섞어주는데, 사실상 5일선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등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냥 계속 떨구기 뭐하니까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밀고 반등 주고 또 밀고, 반등 주면서 뭐 중간중간에 뭐 물량을 털어낸다거나 뭐 세력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 5일선 밑에서 나오는 건 다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락하다가 반등 한번 주고, 하락하다 반등 주고, 하락하다 반등 주고, 하락하다 반등 주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현재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제대로 된 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출현이 됐을 때 이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좀 이런 원금 회복이나 이런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걸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패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정배열 흐름이잖아요. 이평선들이 모두 중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락이 좀 진정되면 분명히 반등 정도는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고,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지만 조정 마무리하고 반등은 한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패턴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왼쪽 어깨가 되겠고,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이게 머리에서 이제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깨, 머리,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앤숄더 패턴.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의 거래량 추이를 보면 왼쪽 어깨에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세MK가 헤드앤숄더 패턴의 형태를 준다면 아직 오른쪽 어깨 반등 한번 있지 않느냐,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하고 오른쪽 어깨의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오른쪽 어깨에 반등이 나올 때 혹시라도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면 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한세 MK는 지금은 하락이 좀 진정되고 하방 경직을 보여줄 때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대선 인맥주들의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빠지게 되면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투자나 이런 자칫해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어떠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의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패턴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오른쪽 어깨 반등 정도는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반등은 누군가에게는 수익의 기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또는 마지막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위로 가면 13,000원대가 좀 저항이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이 13,000원대에서 과거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재차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는 최대 13,000원의 저항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반등을 준다면 이 가격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이 합당하고, 현재로서는 바닥이 어디서 좀 찍히는지를 보는 가운데 추후에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확인해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긍정적이고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방 경직 이후에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반등을 통해서 어떠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서 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매일 아침 2종목에서 3종목씩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를 이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고요.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